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을 지키기 위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호들러입니다. 혹시 그레고리오 푸엔테라는 노인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알지. 쿠바 사람이잖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아마 그분은 소설가쯤 아니면 소설가 지망생쯤 되실 것이고,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2002년에 104세까지 장수하시다가 세상을 떠난 쿠바의 어부 출신 할아버지입니다. 1898년생쯤 되시겠는데 50세가 조금 넘었을 때 술집인지 카페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미국에서 온 어떤 소설가를 만났습니다. 푸엔테라는 어부가 미국에서 온 낚시를 좋아하는 소설가 앞에서 자신의 낚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53일 동안 물고기를 제대로 잡지 못하다가 어느 날 엄청나게 큰 물고기 6마리를 잡아서 오던 길에 쌍어를 만나서 다 뜯어먹힌 그런 이야기를 재미있게 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소설가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영감이 떠오른 건지, 형씨 내가 그 이야기를 소설로 쓰고 싶은데 허락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충분히 보상은 하리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푸엔테는 보상은 무슨 보상이요? 오늘 이 밥하고 술값만 내주면 내가 허락하리다. 이렇게 흥정을 했는데, 그날 밥값 술값 내고 그 이야기를 듣던 소설가가 누군지는 눈치 빠른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요? 누구? 예, 맞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입니다. 해밍웨이는 푸엔테를 주인공 산티아고 노인으로 설정을 하고 20세기 미국 문학을 개척한 작품이자 현대 문학계의 지평을 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중편소설 하나를 발표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불후의 명작 노인과 바다입니다. 이 소설은 발표되자마자 수백만 부의 판매량을 기록했고, 그 다음 해에는 퓰리처상도 받았고, 그 다음 해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영상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 줄거리를 대충 말씀드리자면, 주인공 산티아고 노인은 쿠바의 해변에서 낡아빠진 돛담배 어선을 가지고 때로는 멕시코만까지 나가서 고기잡이를 하지만 운이 다 했는지 힘이 다 있는지 고기를 못 잡은 지 84일이나 된 것으로 설정이 됩니다. 푸엔테가 53일 동안 고기를 못 잡았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한 달 늘어나서 84일이 된 겁니다. 소설이니까. 그리고 소설의 구성상 조연이 필요한데 마놀린이라는 소년입니다. 조수인 셈이죠. 노인에게 고기잡이를 배우고자 하는 주인공 산티아고의 말동무이고 친구이자 반려자인 셈입니다. 85일째 되는 날 아침 마놀린의 도움을 받아 돛담배를 띄우고 혼자서 먼 바다로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 출항을 하게 됩니다. 마놀린은 산티아고에게 오늘은 허탕치지 말고 고기 많이 잡아오세요 라고 배웅을 했겠지요. 근데 그날 점심때쯤 드디어 대어가 낚시 바늘에 물렸는데 일단 굉장히 큰 고기입니다. 무슨 고기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대물인 거지요. 오늘 안으로 집에 들어가기는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기를 끌고 항구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너무 커서. 고기가 오히려 배를 끌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그때가 9월입니다. 딱 이맘때네요. 우리나라는 추석이 내일인데 아직 너무 덥잖아요. 그런데 해저문 9월에 쿠바 먼바다는 추웠다고 합니다. 낚시줄에 손이 베이고 돛담배의 밧줄에 눈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며 고기가 끄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밤새 사투를 벌이고 이튿날 아침이 와도 고기의 힘은 여전히 줄지 않는 겁니다. 산티아고는 토막난 다랑어 고기를 날것으로 먹으며 큰 물고기와 씨름을 합니다. 하루 종일 승부가 나지 않고 또다시 밤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이틀째 밤이 지났습니다. 산티아고도 지치고 물고기도 지쳤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물고기가 드디어 둥근 원을 그리며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크고 멋진 청새치였습니다. 아름다운 몸통과 자줏빛 무늬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산티아고는 물고기의 옆구리에 작살을 박아 넣습니다. 거대한 몸통과 은빛 배를 드러내며 청새치가 물 위로 떠오른 겁니다.
사방은 온통 피바다였습니다. 꼬박 사흘간의 싸움 끝에 청새치를 배 옆에 끌어당겨서 밧줄로 묶습니다. 전체 길이가 5.5m에 이르고 무게는 거의 1톤에 육박하는 배보다 약간 더 큰 청새치였던 겁니다. 소설이 이렇게 끝이 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끝이 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크고 멋진 청새치를 잡아서 위풍당당하게 항구로 돌아오고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축하해 주는 가운데 친구 만올린에게 그동안 밀린 월급도 좀 주고 보너스도 주면서 폼을 잡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으면 좋으련만 인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묘사하는 것이 이 소설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허무하죠? 해밍웨이는 왜 허무주의자가 되었는지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산티아고가 드디어 나에게도 운이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고기의 피냄새, 청새치의 피냄새를 맡은 상어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놈의 상어라는 존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죽음입니까? 산티아고는 최초의 상어 공격을 잘 이겨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2마리, 3마리, 밤이 되자 때를 지어 상어들이 몰려옵니다. 산티아고는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무기를 삼아서 상어와 싸워보지만 상어가 달려들 때마다 고기는 뭉텅이로 뜯겨나가고 상어도 죽어가지만 청새치의 살점도 점점 사라져가게 됩니다. 결국 배가 항구로 돌아왔을 때 고기는 다 뜯겨져 나가고 앙상한 뼈만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밍웨이가 말하는 The Old Man and the Sea, 즉 노인과 바다의 줄거리입니다. 갑자기 노인과 바다 이야기는 왜 끄집어내느냐고요? 비트코인 호들러가 웬 해밍웨이냐고요? 어제 148번 영상에서 비트코인을 지키는 키프로서 호들러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영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해밍웨이만 영감을 받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지키는 호들러의 삶을 해밍웨이의 관점으로 노인과 바다라는 세계 안으로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로 파도치는 바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바로 바다 위를 항해하는 돛담배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큰 물고기를 잡아보셨습니까? 망망한 바다 위에 작은 돛담배를 타고 고기를 찾아 출항하는 산티아고는 바로 우리들의 초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며칠째 고기를 잡지 못하고 계십니까? 84일입니까? 아직 한 번도 내가 기대했던 물고기를 만난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비트코인을 매수한 날이 산티아고가 청새치를 만났던 그 85일째가 아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시각인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작은 물고기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거대한 청새치로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바다에서 놓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산티아고가 본 것처럼 아름다운 몸통을 가진 자줏빛 청새치로 보이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바로 내가 청새치를 항구로 온전히 가져올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입니다. 바다에는 작은 물고기와 청새치 같이 아름다운 몸통을 가진 물고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들을 노리는 뺏는 상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새치의 피맛을 보고 달려드는 상어들이 흉흉한 바다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다는 험난한 파도를 일게 하고 그 안에는 청새치를 노리는 상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노리는 거대한 금융자본들이 바로 청새치를 노리는 상어들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손에 넣은 다음 이것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을 산티아고가 3일간의 사투 끝에 잡은 거대한 청새치를 밧줄로 배 옆에 묶어 항구로 가져오는 것과 비교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3일간 사투를 벌일 필요도 없지 않느냐고요? 그것은 비트코인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비트코인을 뺏으려고 몰려오는 상어떼들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것은 비트코인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것입니다. 차라리 상어가 아가리를 드러내고 비트코인 주변으로 몰려오기라도 한다면 실감이 나겠지만 비트코인은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을 만큼 얌전하게 구는 자살입니다. 그러나 산티아고가 항구로 돌아왔을 때 그의 배 옆에는 밧줄에 묶여진 앙상한 청새치 뼈만 남아있듯이 우리의 비트코인도 그렇게 내 인생의 돛담배와 아무 상관없는 자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타산지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노인과 바다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돈을 거머쥔 해밍웨이는 푸엔테를 찾아와 자신의 성이라고 말하며 미화 2만 달러를 건네주려고 했는데 야 도로 가져가라 했지만 해밍웨이는 나는 그 소설로 이 돈의 수십 배의 돈을 벌었고 이 돈은 나의 작은 성의 표시이니 받아주시오 하면서 돈을 두고 간 모양입니다. 돈을 버릴 수도 없고 해서 일단 푸엔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낡은 배를 바꾸고 유용하게 오랫동안 그 돈을 사용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해밍웨이는 지지부진한 작품 활동과 만족스러운 작품을 쓰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엽총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가 60세를 조금 넘겼을 때입니다. 푸엔테가 이 소식을 듣고 그 돈으로 산 배 위에서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며 해밍웨이를 기렸다고 합니다. 해밍웨이가 살아생전에 푸엔테의 경험이 소설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밝혀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푸엔테를 찾아와 귀찮게 했다고 합니다. 그는 104세까지 살았는데 해밍웨이와 푸엔테의 극명하게 대비되는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과연 무엇인지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추석 전날입니다. 호돌로 여러분 행복하세요. 밤